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제16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테더나 서클, 또 비자 같은 회사들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그래서 이 회사들의 다음은 뭘까? 였는데 결국 그 길이 한 나라로 딱 모이더라고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게 2026년을 어떻게 바꿀 건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2025년을 돌아보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선 뉴스가 정말 쏟아져 나왔거든요. 언뜻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좀 정신없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진 한 해였습니다. 맞아요. 제 느낌도 딱 그랬어요. 뭔가 막 뉴스는 쏟아지는데 이걸 하나로 꿰는 핵심이 뭘까? 그냥 단순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했다. 이렇게 보기엔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뭔가 그 이상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합법화라는 단어 하나로는 2025년의 그 거대한 변화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굳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선수들이 뛸 수 있는 게임의 룰을 완성한 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을 만들었다? 그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그냥 이제 여기서 뛰어도 좋아. 이게 아니라 경기장 규격부터 심판 역할, 파울 규정까지 다 정해줬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그 게임의 룰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포함하는 건가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연방법의 큰 틀이고요. 둘째는 OCC나 FDIC 같은 금융 감독 기관들이 만든 구체적인 감독 절차. 심판들의 판정 기준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통은행들이 이 새로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진입 경로까지 명확하게 뚫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이냐 불허냐 이 논쟁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거고요. 어떻게 우리 시스템 안에서 안전하게 굴릴 거냐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법, 감독, 그리고 진입 경로 이 세 가지가 다 완성된 거네요. 와, 그럼 이 거대한 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생생하게 보고 싶어요. 2025년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 장면 때문에 판이 이렇게 짜였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5가지 정도로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2025년의 문을 활짝 연 결정적인 장면 5가지. 첫 번째 장면은 7월에 나왔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액트의 대통령이 서명한 사건이죠. 2025년 7월 18일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전까지는 각 주마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다 제각각이었거든요. 뉴욕 룰 다르고 와이오밍 룰 다르고. 맞아요. 무슨 주마다 운전면허 시험 기준이 다른 것처럼요.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서 처음으로 연방 차원,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일관된 프레임워크가 생긴 겁니다. 우리 동네 룰이 아니라 미국 전체 룰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좋습니다. 국가 대표급 규칙이 드디어 생겼다. 근데 법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의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할 텐데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연초인 3월부터 통화감독청 OCC에서 아주 흥미로운 신호가 계속 나왔어요. OCC가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할 때마다 받아야 했던 사전 특별 승인 요구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전에는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면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거예요? 거의 선생님한테 선 들고 물어보듯이요? 거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혁신을 하기에 굉장히 좀 껄끄러운 구조였죠. 그런데 OCC가 이 장벽을 낮춰주면서 언론들도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건 규제 당국이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길을 터주겠다. 이런 스탠스로 바뀌었다는 중요한 시그널이었습니다. 법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리고 규제 당국이 이제 진입로를 열어준 셈이네요. 흐름이 보입니다. 근데 진짜 결정적인 것들은 연말에 막 터져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장면은 12월 16일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발표입니다. FDIC가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서 은행이 지급형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필요한 승인 절차, 제한 NPRM을 공지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더 이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할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청첩장 문구는 이걸로 하고 예식장은 여기로 예약하자 이렇게 실무로 들어갔다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발행하려면 신청서는 이 양식에 맞춰서 내라.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심사할 거다. 라는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죠. 논의의 장에서 실행의 장으로 넘어온 정말 큰 진전이었어요. 와, 정말 결정적인 차이네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도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네, 네 번째 장면입니다. 12월 17일 연준이 2023년에 발표했던 아주 보수적인 정책 성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걸 내놨습니다. 이전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일단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였다면 새로운 성명의 핵심 기조는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쪽으로 확 바뀌었어요. 책임 있는 혁신. 와우, 단어 선택부터 다르네요.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하면서 가보자. 이런 거잖아요.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했겠어요. 그럼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자산 토큰화 같은 신사업에 진출할 때 느꼈을 그 심리적, 절차적 부담감이 확 낮아졌다는 걸 의미하죠. 이제 법, 행정 절차,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기조까지 모두 한 방향을 딱 가리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다섯 번째 장면이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12월 12일 OCC가 5개 기관에 대해 국가 신탁은행,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한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은행급 인프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승인받은 것들을 보면 신규 설립인 First National Digital Currency Bank나 Ripon National Trust Bank도 있고요. 기존의 크립토 기업이었던 bitgo, Fidelity Digital Assets, 팍소스가 전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회사들 이름도 흥미로운데 저는 국가 신탁은행이라는 그 형태 자체가 더 중요해 보여요. 그냥 암호화폐 기업이 아니라 굳이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거잖아요. 핵심을 보셨습니다. 이들이 그냥 크립토 기업으로 남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진짜 은행의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자금 수탁, 즉 커스터디부터 준법 감시, 회계 감사까지 모든 운영 시스템을 전통은행 수준의 아주 엄격한 틀에 맞춰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신뢰도의 레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와, 정말 2025년 한 해 동안 거대한 판이 짜였네요. 지니어스 액트라는 설계도 위에 OCC, FDIC, 페드 같은 기관들이 시멘트를 붓고 철근을 세워서 건물을 완성한 느낌입니다. 자, 그럼 모두가 가장 궁금해할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완벽하게 판이 깔린 2026년, 우리 실생활과 금융시장에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질까요? 네, 2025년에 만들어진 이 게임의 룰 위에서 2026년에는 어떤 플레이가 펼쳐질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5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은 법 통과의 해가 아니라 시행, 룰메이킹의 해라는 점입니다. 아, 시행의 해. 법이 만들어지는 것과 시행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지니어스 액트라는 큰 법의 통과는 작년 뉴스고요. 2026년부터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FDIC 같은 기관들이 만든 아주 세부적인 규칙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신청서 세부 항목, 준비금 건전성 월간 보고 양식 같은 것들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첫 해가 됩니다. 이제는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는 큰 뉴스보다 규제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공지사항 하나하나가 시장에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디테일의 시대가 온 거죠. 법이라는 큰 원칙이 아니라 그걸 집행하는 시행령이나 규칙 같은 디테일이 중요해지는 단계군요. 그럼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네, 신탁은행 조건부 승인은 시작에 불과해요. 2026년에는 더 많은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수탁, 정산 업무를 이 은행급 포맷으로 운영하려고 뛰어들 겁니다. 이미 승인받은 것들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거고요. 또 다른 기업들도 이 대열에 합류하려고 줄을 서겠죠. 확실히 5월앱스가 발행한 코인이랑 5 연방심탁은행이 발행한 코인은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신뢰도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신뢰도 자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가 아마 2026년에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될 변화일 텐데요. 바로 결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결제 이야기군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걸로 언제쯤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을 수 있냐 이걸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의 결제 혁신은 소비자 경험이 아니라 정산 레이어에서 먼저 그리고 아주 거대하게 시작될 겁니다.
당장 우리가 카페에서 QR코드로 결제하는 모습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훨씬 더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정산 레이어의 혁신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좋은 예가 비자입니다. 비자가 2025년 12월 16일에 미국 내에서 USDC를 이용한 정산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초기 파트너로 크로스리버 뱅크 같은 은행들을 언급했고 2026년에는 파트너십을 더 늘리겠다고 했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호스트님이 비자 카드로 물건을 긁는다고 해서 USDC로 결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죠? 호스트님은 이전과 똑같이 그냥 카드를 쓰시면 됩니다. 소비자 경험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하지만 그 뒷단, 즉 카드사와 은행이랑 가맹점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그 정산 과정이 기존의 복잡한 금융망이 아니라 블록체인 위에서 USDC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럼 제가 커피 한 잔을 사는 그 순간에도 제 뒤에서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돈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지만 금융 시스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산망이 온체인으로 바뀌는 거대한 보이지 않는 혁신이죠. 이 백엔드 정산 레이어를 바꾸는 모델이 2026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확산될 겁니다. 훨씬 효율적이고 빠르니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변화가 아니라 시스템의 근간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의 축이 발행량에서 유통 및 정산 제휴로 완전히 이동하게 될 겁니다. 2026년부터는 누가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찍어냈는가는 더 이상 중요한 지표가 아닐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경쟁력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이런 것들이죠. 어떤 은행과 카드 네트워크가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정산 시스템에 채택했는가? 주말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으로 기업 간 송금이 가능한가? 기업들의 재무관리 시스템에 얼마나 쉽게 연동될 수 있는가? 이런 실용적인 질문들이 핵심 경쟁력이 됩니다. 실제로 비자의 발표 내용을 뜯어봐도 자신들이 USDC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가 아니라 우리 은행 파트너들이 이 시스템을 쓸 준비가 됐다는 그 생태계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아,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발행량이라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실제 금융 시스템의 혈관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가가 중요해지는 거군요. 흥미롭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건 약간의 변수에 가깝다고 하셨죠? 네, 앞선 4가지가 거의 정해진 흐름이라면 마지막 5번째는 2026년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사용성 개선 법안의 등장 가능성이라는 변수입니다. 2025년 말에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논의됐던 내용인데요. 소액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세금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살 때마다 아주 미미한 양도 차익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200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식의 법안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아, 만약 그게 통과된다면 정말 편의점에서 빵 사 먹는 게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앞서 말씀하신 백엔드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에서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2026년의 주요 흐름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 정도로 이해하고 계속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25년에 깔린 판 위에서 2026년에 벌어질 5가지 핵심적인 변화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시행의 해, 은행급 발행사의 등장, 정산 레이어의 혁신, 경쟁축의 이동, 그리고 사용성 법안이라는 변수까지 정말 정신없는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2025년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허용한 게 아니라 기존 금융제도권 안에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한 방식과 규칙, 즉 게임의 룰을 확정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바로 그 규칙 위에서 은행, 카드사, 핀테크 같은 전통 금융 플레이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실제 시스템을 바꾸는 첫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가장 빠르고 거대한 변화는요. 비자 사례에서 보셨듯 소비자 경험은 그대로 둔 채
기업 간 거래를 처리하는 백엔드 정산 레이어만 온체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바뀌는 거대한 혁명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혁명. 그 말이 오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한 해가 되겠네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